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로 남북 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담 결과 도출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 때문이라는 평가 또한 있는데,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부터 향후 남북 관계 전망을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전쟁 불사까지 외치던 이런 분위기가 이번 회담으로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금 평가에 대해서, 이런 지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담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뭐 날새우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든가 또 합의를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43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이런 타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전쟁 국면까지 갈 수도 있었고, 그러면 한민족은 정말 이제 자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냐,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뭐 즉흥성이냐,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양쪽 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그 합의는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이제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것을 또 넘기 위한 남북 지도자들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의지가 컸고, 또 그것은 평가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짚어주셨듯이 이번 회담 자체를 뭐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CCTV로 직접 계속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때문이니까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의 대리전이었다,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원칙론이 통했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실패했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원칙,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임기 중반을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감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끊임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계속 했거든요. 심지어 오이사 조치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북에 보내왔었던 것이고, 다만 또 북쪽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제 목함주리가 누가 했느냐, 이제 그런 그 논쟁을 계속했고,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남측이라든가 또 미국의 그 강경한 입장이랄까,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입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또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동안에 사실 이제 미국의 부시 정부 이후로 또 클린턴 정부까지도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그냥 공개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이명박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내년에 통일이 될지 모른다. 그 내년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대화를 통해서 통일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붕괴되든지 무슨 급변 사태가 나서 통일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또 암시를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측은 굉장한 그 위기의식을 느꼈지 않았는가, 이번에. 더군다나 그 UFG, 을지 가디언 훈련이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미연합전력이 굉장히 이제 증강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든 단판을 지어서라도 이 긴장 국면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여튼 어떻든 양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단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 뭐 이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사족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폄훼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회담 후에 북한 대표로 나왔던 황병서 부위원장이 우리들 지금 그 결과문에서는 유감 표명을 해놓고 북에 돌아가서는 지뢰 도발을 부인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물론 뭐 그렇습니다. 뭐 김양건까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북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고 계속 부정을 했었거든요. 국제사회에다 대고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특히 김영철 경찰총국장이 나와서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든 이제 그것이 사과냐 아니냐는 그런 논쟁은 있지만 북측이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북측에 돌아간 대표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북도 굉장히 그 보수 진영이 셉니다. 우리도 보수가 세지만 북은 우리 못지않게 그 보수가 세거든요. 군부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하지도 않은 일을 사과를 하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북측에서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 무마용이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자기들이 사과한 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43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남북이 했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는 우리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뭐 말꼬리를 잡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그 회담 결과에 많이 집중을 하자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지금 네. 모아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재밌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북한의 이번 회담의 주된 목적이 처음부터 대북 확성기 중단이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이게 주된 목적이었고 이거 하나만 이루면 된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졌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당면 목적은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그거였겠죠. 그렇지만 좀 더 큰 틀에서는 한반도 평화라든가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네.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성기는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전방지대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남한의 발전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확성기 방송을 듣고 뭐 소위 말해서 뭐 탈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냐 북측 입장에서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뭐 정책이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잡기 개인의 문제를 거기서 거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건 그러면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국방부를 통해서 북한을 계속해서 그 공격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민심을 이반시켜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성기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김정은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보느냐 아니면 타도 대상으로 보느냐는 시금석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중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지를 하면은 자기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걸로 보고 앞으로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B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상당히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고 결국에 가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집중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이걸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논의까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합의문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 합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그 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진행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북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협상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은 네. 하나는 이제 군사력입니다.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양복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통해서 그 남북 간에 뭐 그전에는 이제 비료를 받는다든가 식량을 받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카드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쓰겠다는 것인데 이전에는 이제 군사적인 그런 좀 뭐 도발이랄까 그걸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안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보고 또 그걸 매개로 해서 오이소치 해제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카드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은 전개되리라고 보는데 잘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10월 10일 네. 당 창건 기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진다고 전제하에 예. 앞으로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까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월 10일 날 당창건 기념식 70주년입니다. 네. 성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북측에서는. 이때 만약 이 미사일을 또 이제 발사를 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심지어 이제 4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 이번에 그 공동 보도문에 명시된 비정상적인 무슨 사태로 남측이 규정을 하게 될 겁니다. 미사일 발사 이것도 도발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산가족 상봉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10월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10일 행사를 북측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번에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10월 10일만 잘만 넘긴다고 한다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이제 당국간 회담도 재개될 것이고, 근데 경제 협력이라든가 민간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급물살을 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나 남북 관계라는 것이 너무 이 지뢰밭이 많습니다. 지뢰가 터졌습니다만은 지뢰가 너무 많아요. 70년 동안 남북 간의 대결 구조가 있었었는데 그 70년 동안의 대결 구조가 한 번의 담판과 한두 번의 회담, 정상회담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또 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 거칠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남북 관계 장밋빛으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잘 될 걸로 보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이번에 담판의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담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역시 남북 관계는 또 우발적인 사태라든가 또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낙관적인 전망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 민족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그러한 이 의지가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